시험장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기본적인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러분 276페이지 보면 세 번째 압력 탱크 방식입니다. 자, 이 방식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한 고가수조 방식과 정반대 개념을 해서 서로 상호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 상수건에서 밸브를 설치한 다음에 저수조에 저장을 합니다. 자, 이건 같죠? 자, 그런데 얘는 위에 몰탱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펌프로 가서 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펌프만 가지고는 약하니까 중간중간에 뭘 설치해주면 여러분 압축 공기가 들어있는 압력 탱크를 설치해줘요. 자, 이 압력 탱크는 어딘지는 모릅니다. 아셨죠? 필요한 곳 어디든지 하면 아무 문제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을 좀 가보자고요. 자, 얘도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 공급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또 하나 이 압력 탱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얘는 즉 압력이 항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많을 때는 물이 세게 나고 압력이 적을 때 물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급수압력이 일정치 않습니다. 이렇게 급수압력이 일정치 않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 여러분 밸브나 배관에 파손이 커지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또 이런 압력 탱크를 설치하다 보니까 고가수조 방식에 비해서는 고가수조입니다. 고가수조 방식에 비해서 설비비가 조금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방식은 압력이 좀 일정하게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압력이 센 것, 부분적으로 고압을 요하는 곳에 고압 필요로 하는 곳에는 적당하지 다른 곳에 쓰면 안 돼요. 자, 얘는 자, 뭐 미관상 괜찮고 구조적인 보강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정전돼요. 정전되면 물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단수가 되면 여기 있는 물은 써먹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정량 공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면 얘들이 고장나면 또 급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안 나오는 방식. 이게 바로 압력 탱크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 압력 탱크 방식에 관련된 얘기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네 번째 탱크 없는 부타 방식입니다. 여기서 부스타 방식이라는 얘기는 부스타 펌프를 이용하는 거예요. 부스타 펌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자, 상수도 관에다가 밸브를 설치한 다음에 저수조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펌프가 한 대가 아니라 최소 세 대가 한 세트를 이룬 부스타 펌프가 있습니다. 이 펌프로 물을 공급해 주는 거죠. 자, 얘도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 공급 방식입니다. 두 번째. 자, 이 탱크 없는 부스 방식은 자, 기본적으로 사람이 운영을 절대 이 펌프들이 운영을 못해요. 그래서 자동 제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 자동 제어 시스템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 자동 제어 시스템 자체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컴퓨터 개념입니다.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설비비가 가장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비가 많을수록 뭐가 문제냐면 고장도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장고장이 가장 큽니다. 또 하나, 이 펌프를 돌리려면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 동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기요금이, 자 여러분 동력 소요비가 가장 고가인 방식이 이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너는 야 정전됐을 때 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바로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단수가 됩니다. 단수가 되면 여기 있는 물만큼은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량 공급이 가능하죠. 자 고장납니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압력 탱크와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이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우리 278페이지 보시면 초고층 건물의 급수 방식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너무나 높은 건물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이것을 나눠서 공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물탱크를 여기서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너는 여기, 너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이렇게 나눈다는 표현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조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문제는 야 너 조닝을 하면 뭐가 좋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만큼 수압이 일정하게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저층부의 수압이 만약에 이게 없이 여기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다면 굉장히 압력이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층부 또는 저층부라는 표현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 수격작용, 워터햄머라고 얘기도 하죠. 수격작용이 감소합니다. 세 번째, 이름으로 인해서 밸브 및 배관의 파손이 감소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야 그러면 너 요 간격은 이 간격은 얼마나 하면 좋을까? 이것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 설치 간격입니다. 그런데 이 설치 간격은 어떤 건물의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파트, 병원, 호텔이 있어요. 자 이런 건물들은 길면 안 돼요. 왜? 소음이 커지니까. 그래서 보통 자 30에서 40m 간격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 건물입니다. 일반 건물이라 하면 그냥 이름은 사무실 빌딩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는 조금 커도 소리가 나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40에서 50m마다 설치 간격을 두는 거죠. 자, 이 얘기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펌프인데 펌프. 자, 페이지 280페이지 보면 여러분 지금 펌프가 나오고 있어요. 펌프. 자, 펌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기계인데 이 자체적으로는 여러분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펌프와는 꼭 반드시 연결이 되는 게 여러분 흔히 뭐예요? 전동기, 모터와 연결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우리 펌프의 종류 자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자 1번 왕복 동식 펌프가 있어요. 자 왕복 동식 펌프에서 기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이런 워싱턴 펌프가 나옵니다. 자 워싱턴 펌프는 보일러에 물을 넣어주는 보일러 급수용으로 많이 쓰는 거죠. 급수용으로 많이 씁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회전하는 회전 펌프가 있습니다. 이걸 한문으로 왁구원 펌프라고 하는데 이 회전식 펌프는 기본적으로 봐야 될 펌프들이 꽤 있죠. 첫 번째 펌프. 자, 여러분 라인 펌프와 볼류트 펌프가 있어요.
그러면 라인 펌프는 어떤 용도고 볼류트 펌프는 어떤 용도다? 용도는 같아요. 자, 즉 이 두 가지 펌프는 자, 보일러, 순환용 펌프라고 얘기합니다. 자, 온수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온수라고 하면 이게 따뜻한 급탕이 될 수도 있지만 난방용 온수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순환이라 하는 것은 이게 공급한다는 표현도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복귀라는 표현도 쓰는 거죠. 이런 용도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요 용도로 쓰는데, 그럼 라인 펌프는 주로 어떨 때 쓰냐면 이 양이, 온수의 양이 적은 저용량이거나 아니면 자, 소규모 건물에서 많이 쓰는 게 바로 라인 펌프가 되는 거고, 자, 볼류트는 이 양이 많은 대용량이거나 규모가 큰 대규모에서 많이 쓰는 게 바로 볼류트가 되는 거죠. 자, 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이제 뭐가 있냐면 심정용 펌프가 있어요. 여러분 심정이란 얘기는 지하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심정용 펌프 두 가지, 하나는 보어홀 펌프가 있고 자, 또 하나는 수중 펌프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요거 즉 보어홀 펌프가 깊은 심정용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보홀이. 그렇게 여러분 좀 정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282페이지 좀 여러분 기타 펌프가 있습니다. 기타 펌프는 자, 기타 펌프에서 기본적으로 넌 클로그 펌프가 있습니다. 자, 넌 클로그 펌프라고 하는 것은 얘는 대부분 모든 회전체들은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헝겊이라든지 뭐 실 같은 게 들면 감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이런 게 들어가 있어도 절대 안 감기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감기는데 현장에서 더 많이 씁니다. 넌 클로그 펌프. 그래서 얘는 자, 오수 중에 뭐 찌꺼기라든지 또 뭐 헝겊 자, 이렇게 건더기가 있어도 모두 다 배수가 가능합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넌 클로그 펌프라는 얘기는 주로 어디 쓰면 정화조라든지 또는 야외 집수정 이런 데서도 자, 많이 쓰이죠. 다음에 기어 펌프입니다. 이 기어 펌프는 고속력은 아니지만 저속력입니다. 그래서 유체에 점성이 있을 때, 즉 기름, 유류, 반속력으로 많이 씁니다. 다음 제트 펌프가 있네요. 제트 펌프는 주로 멀리 나갑니다. 그래서 자, 대부분 소하용 있죠. 소방 또는 소화용 펌프로 많이 쓰는 게 바로 제트 펌프. 자, 네 번째 여러분 기포 펌프인데 이 기포로 물을 이송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나온 게 펌프의 소유 동력입니다. 자, 펌프의 소유 동력, 거기보다 여러분 펌프의 양정을 좀 보셔야 돼요. 펌프의 양정입니다. 양정이라는 얘기는 물을 끌어올리는 높이를 여러분 양정이라고 얘기해요. 양정. 자, 그럼 물을 끌어올리는 높이가 양정인데, 자, 양정에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요걸 먼저 그림을 좀 그리고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높이의 기준값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는 물을 끌어올리는 흡입입니다. 그래서 흡입, 양정,
자, 여기서는 흡입된 것을 토해야 된다고 해서 토출양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이 펌프의 양정 요 두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펌프는요 실양정과 또 하나는 전체 양정, 전양정이 있어요. 그러면 실양정은 요 두 개, 즉 토출양정에다가 흡입양정을 합친 거에 여러분 실양정이고, 전양정은 요 즉 실양정, 즉 요 두 개에다가 뭐까지? 마찰까지 합친 게 바로 전양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양정에는 끌어올리는 높이는 이론상은 몇 메타냐면 10.33m입니다. 그럴 땐 실제는 그렇게 안 돼요. 보통 6내지 7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뭐 때문에요? 마찰 때문에. 자, 또 하나, 여러분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즉 물의 온도가 100도씨가 되면 여러분 펌프의 양정은 하나도 안 돼요. 0m예요. 못 끌어올려요. 자, 물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뜨거워지면 물에 팽창합니다. 그래서 그 팽창된 게 기본적으로 분자간이 넓어져서 물의 응집력이 떨어지니까 못 끌어올리는 거죠. 자, 저 얘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여러분 페이지 283페이지 펌프의 흡상 높이 나와 있죠. 흡상, 흡입, 흡상 같은 얘기입니다. 흡상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높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 자, 다음에 네 번째 펌프 장치 설치 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자, 이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하셨죠? 그래서 자, 좀 몇 개 중요한 얘기 좀 할게요. 1번 펌프는 1번 흡입구. 이 흡입구가 어디예요? 여기가 흡입구가 되는 거죠. 이 흡입구가 여러분 펌프가 물을 정지시킬 때 이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또 여기서부터 이 높이는 어떻게 해요? 흡입구. 자, 흡입구는 수면 위에서 광경은 몇 배? 광경 2배 정도 되게 항상 잠겨야 되는 거죠. 잠겨야 돼. 그래야 물을 항상 일정하게 잘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자,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하나만 더 갈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나와요. 자, 5번째 펌프의 회전 방향 원동기 쪽에서 봐. 우회전. 회전은 원동기, 즉 모터에서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우회전. 이렇게 돌아야 된다는 얘기죠. 시계 방향으로. 5번째 이제 펌프의 공동 현상입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동 현상을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얘기했죠. 자, 캐비테이션 현상. 이게 뭐냐면 펌프가 돌 때는 약간의 진동과 소음이 생겨요. 자, 그런데 캐비테이션, 즉 공동 현상이 생기면 조용히 혼자 들거나 막 떨어요. 결론적으로 이 공동 현상이 되면 펌프 양정이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펌프 물을 못 끌어올려요. 굉장히 소리만 크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현상이 생기면 펌프는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현상 방지 대책이 있죠. 자, 기업은 펌프의 설치수를 낮춰. 즉 그 원인을 보면 흡입양정이 높을 때 펌프 회전수가 클 때 너무나 빨리 돈다는 얘기죠. 이럴 때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굴곡배관일 때 굴곡배관이 돼서 물을 잘 못 끌어올리는 거죠. 그다음에 마찰 계수가 클 때 또 하나 물의 온도가 높을 때
자, 물의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이 뜨거우니까 물을 못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 이제 제 2절 보시면 급습에 관한 시공이 나옵니다. 시공에서 봐야 될 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두 번째, 급습에 관해 기본적인 얘기가 있는데, 자, 급습에 관해 폐관의 구배. 그 두 번째 보면 구배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1번 하향배관법의 수평주가는 선 상향구배. 자, 이쪽 각층의 수평주가는 선 상향구배. 여러분 지금 조건이 뭐예요? 하향배관, 하향 공급 방식이죠. 하향 공급 방식입니다. 자, 물탱크가 여기에 바로 물탱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메인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각 층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라고요. 그래서 지금 각 층에 수평관은 선 상향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물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거 선 상향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되냐고요? 여러분 보실래요? 이 배관 자체는 기본적으로 조금 쓰다가 말 건 아니에요. 대부분 건물의寿命이 보통 한 3, 40년, 4, 50년 된다면 중간에 분명히 이 배관이 어딘가 뭐 구멍이 나거나 아니면 어디가 찢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배관을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배관이 너무 낡았으면 일정량을 여러분 배관을 잘라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거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터지면 용접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럴 때 여기서 여러분 물을 차단을 시켜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물이 빠져서 그걸 여러분 교체를 하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여러분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용접도 잘 안 돼요. 이러니까 물이 없어야 좋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물을 잠그고 여기서 맨 밑에서 여러분 드레인 밸브를 열어버리면 물이 다 빠져야 되는 거죠. 물이 다 빠지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이렇게 선 하향 구배를 둬버리면 이 물은 못 빠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교체를 하려면 이건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이러니까 다 뺄 수 있게끔 어떻게 한다고요? 선 상향 구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아셨죠? 다 저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두 번째, 밸브에서 공기 빼기 밸브는 꼭 한번 보고 갑시다. 공기 빼기 밸브예요. 자, 이 공기 빼기 밸브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공기를 빼는데 이걸 흔히 에어벤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공기 빼기 밸브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배관이 너무나 길면 중간에 이렇게 공기층이 생겨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유체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 공기층 때문에 저항을 받아요. 그러면 제대로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를 뺄 수 있는 밸브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가장 많이 우리 교재도 있죠. 그 부분을 돌면 물이 빠지는데 여러분 댁에도 있어요. 이 공기 빼기 자체는 항상 공기는 가벼우니까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 빼기 밸브는 항상 어디 상단에 설치합니다. 항상 상단에 설치해야 공기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 설치할 수 없잖아요. 위에 쪽에 설치해야 여러분 공기가 그쪽에 모이니까 빼주는 거죠. 자, 문제는 이 공기를 빼서 공기 빼기를 설치하는 목적,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공기를 빼서 제거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배관 내 유체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공기 빼기의 사용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공기 빼기입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 보면 굴곡 배관의 상단부, 방열기의 상단부, 급탕 및 난방 배관의 상단부. 자, 온수 분배기 상부, 다 상부입니다. 아셨죠? 자, 지수라고 하는 것은 물을 차단하는 용도로 씁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여러분 유니온과 플랜지가 나옵니다. 유니온과 플랜지 볼까요? 자. 우리 교재 나왔으니까 여러분 유니온과 플랜지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얘들은 어떤 용도로 쓰냐면 여러분 똑같은 직관을 이음할 때 직관 이음은 쇠로 사용돼요. 직관 이음할 때. 그럼 대부분 유니온은 좀 작습니다. 작아. 그래서 주로 50mm 이하에 많이 쓰이고, 자, 플랜지 같은 경우는 뭐 50mm 이상이라고 하지만 혹시 65mm 이상이라고 해도 여러분 맞습니다. 아셨죠? 문제는 이것들 두 개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요 두 가지를 쓰는 이유가 있죠. 배관, 교체, 수리가 쉬워서 그러는 거죠. 배관의 교체 수리가 어쩌다고요? 쉬워서. 자, 이 정도만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수격작용이 나오는데요. 수격작용. 수격작용, 물의 충격에 의해서 자, 만들어지는 건데, 자, 얘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워터햄머라고도 표현하죠. 워터햄머. 문제는 봐요.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여기를 딱 잠그면 오는 충격에 의해서 여기서 쿵쿵거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수격작용입니다. 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요. 항상 밸브를 급속 또는 갑자기 조작을 해서 그래요. 서서히 조작하면 절대 안 생기는데 급속히 조작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여러분 방지 대책 있는 거죠. 방지 대책. 있죠. 첫 번째 뭘 설치합니까? 공기실. 공기실의 영문이 뭐예요? 에어챔버죠. 자, 이걸 다른 말로 수격 방지기라고도 합니다. 이걸 설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다섯 번째 슬리브가 나오죠. 자, 저 슬리브는 벽에도 설치하고 바닥에 설치하는데 이런 거예요. 배관이 지나갈 자리에 미리 구멍을 뚫어놔요. 자, 얘는 철근을 자르는 게 아니라 미리 구멍을 만들어 놓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파트에 보면 에어컨 실내기 지나가라고 벽에 구멍을 뚫는 부분 있죠. 그래서 플라스틱 막여로 막아 놓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슬리브죠. 자, 그래서 이 슬리브는 사용 배관보다 한 치수 크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슬리브 사용하는 목적이 있죠? 네, 있어요. 자, 첫 번째, 배관의 교체, 수리가 쉬워요. 또 구멍에 여유가 있다면 배관의 신축 팽창에 대응하는 거죠. 대응하는 목적으로 쓰는 게 바로 요 슬리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 여러분 꼭 정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섯 번째 크로스 커넥션이 나옵니다. 자, 크로스 커넥션은 여러분 교차 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자, 얘는 급수에 오수가 역류하는 현상.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먹는 물에 똥물이 섞이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크로스 커넥션이 되는 거죠. 안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요 대책 있죠. 대책은 뭘 설치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진공 방지기. 요걸 설치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진공 방지 영문이 베큐um, 브레이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공방식이나 백금 브레이크는 마찬가지입니다. 또는요, 역류 방지기를 설치하죠. 그래서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